아킬레우스가 전장으로 돌아온 뒤 트로이 전쟁은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답니다. 아킬레우스는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안고 헥토르를 찾아 전장으로 나섰어요. 두 사람의 싸움은 길지 않았지요. 아킬레우스의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진 그 싸움에서 트로이 최고의 전사 헥토르는 결국 쓰러졌답니다. 트로이 사람들은 성벽 위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헥토르를 잃은 트로이의 슬픔은 깊었지만 전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지요. 얼마 뒤 아킬레우스도 파리스가 쏜 화살에 발 뒤꿈치를 맞아 쓰러졌고 그리스 진영도 가장 빛나는 전사를 잃고 말았답니다. 영웅들이 하나둘 쓰러져가는 동안에도 트로이의 성벽은 여전히 굳건히 서 있었어요.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요. 그리스 군은 지쳐 있었답니다. 트로이에 온 지 어느새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고향을 떠나온 지 오래되었고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깊어졌지요. 성벽을 힘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한 방법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그때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가 나섰어요. 오디세우스는 전쟁터에서 가장 강한 전사는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깊이 생각하고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었지요. 그가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다듬어온 계획이 하나 있었답니다. 힘이 아닌 지혜로 트로이의 문을 여는 방법이었어요. 오디세우스의 계획은 이러했답니다. 커다란 나무말을 하나 만드는 것이었어요. 속이 비어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거대한 나무 조각품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그 안에 그리스의 정예의 전사들을 숨기고 나머지 군사들은 배를 타고 섬 뒤편으로 몸을 감추기로 했어요. 그리스 진영이 사라진 해안에 나무말만 남겨두면 트로이 사람들은 그것을 성 안으로 들여올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 순간을 기다렸다가 밤중에 나무말 안에서 나와 성문을 열어 숨어있던 군사들을 들이는 것이 오디세우스의 계획이었답니다. 그리스 군은 오디세우스의 계획대로 움직였어요. 뛰어난 목수 에페이오스가 밤낮으로 나무를 깎고 이어붙였지요. 커다란 말의 형상이 조금씩 만들어졌답니다. 말의 배 부분에는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문이 숨겨졌고 안쪽에는 여러 사람이 웅크리고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어요. 완성된 나무말은 정말 거대했지요. 그 안에 오디세우스를 비롯한 정예 전사들이 하나둘 들어가 자리를 잡았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리스 군사들은 진영의 천막을 걷고 배를 타고 트로이 해안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해안에는 나무말 하나만이 남겨졌지요. 다음 날 아침 트로이 사람들은 성벽 위에서 내려다 보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토록 오랫동안 성벽 밖을 가득 채우던 그리스 진영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으니까요. 배도 없었고 천막도 없었고 군사들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다만 해안 가까운 곳에 커다란 나무말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었답니다. 트로이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성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10년 만에 발을 디딘 성 밖이었지요. 사람들은 나무말 주위를 천천히 돌며 살폈답니다. 나무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트로이 안에서 의견들이 갈렸어요. 신관 라우코는 강하게 경고했지요. 이것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적이 남기고 간 것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습니다. 라우코는 창을 들어 나무말의 옆구리를 찔러보기도 했어요. 안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지만 아무도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답니다. 때마침 그리스 군사 하나가 붙잡혀 왔는데 그는 나무말이 아테나 여신에게 바치는 제물이라고 말했지요. 나무말은 성 안으로 들이면 트로이의 복이 온다는 말도 덧붙였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계획된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10년간의 전쟁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트로이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싶었지요. 라우콘의 경고는 묻혀버렸고 트로이 사람들은 나무말을 성 안으로 들이기로 결정했답니다. 나무말을 성 안으로 들여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워낙 크고 무거웠기 때문에 성문 위쪽을 허물어야 했지요. 트로이 사람들은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답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기쁨이 모든 피로를 잊게 해주었으니까요. 나무말이 천천히 성문 안으로 들어왔어요. 트로이 사람들은 환호했고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지요. 오랫동안 전쟁에 짓눌려 있던 마음이 한꺼번에 풀려나오는 밤이었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기뻐했고 새벽이 되어서야 하나둘 잠자리에 들었지요. 트로이 성 안이 조용해졌어요. 나무말 안에서 오디세우스는 숨을 고르며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오랜 시간을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버텨온 전사들이 조용히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성 안의 소리가 잠잠해지고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잠든 것이 확인되었을 때 오디세우스는 천천히 문을 밀었어요. 전사들이 하나둘 나무말 밖으로 나왔지요. 발소리를 죽이고 어둠 속에서 성문을 향해 움직였답니다. 드디어 성문이 열렸어요. 섬 뒤편에 있던 그리스 함대가 밤바다를 가르며 다시 트로이 해안으로 돌아왔지요. 군사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트로이 성 안에는 불길이 오르기 시작했답니다. 10년에 걸친 트로이 전쟁은 그렇게 단 하룻밤 사이에 결말을 향해 달려갔어요. 성벽은 끝내 힘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었답니다. 문이 안에서 열렸지요.
트로이를 지킨 것은 높고 두꺼운 성벽이었지만 그 성벽을 무너뜨린 것은 믿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전쟁이 끝났다는 기쁨에 판단이 흐려졌고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은 그 순간이 트로이의 마지막 밤을 만들었답니다. 트로이 목마의 이야기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예요. 힘이 아무리 강해도 지혜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는 경계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답니다. 아무리 기쁜 순간이라도, 아무리 좋은 소식이 들려와도 조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용히 들려주고 있지요. 라오콘의 경고는 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했던 순간 그 경고는 힘을 잃고 말았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할 때가 있어요. 좋은 소식 앞에서 조심스러운 마음을 접어두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트로이 사람들이 나무말 앞에서 했던 선택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기쁨은 충분히 누려도 좋지만 그 기쁨이 판단을 완전히 가리지 않도록 마음 한쪽을 조용히 깨어있게 두는 것이 때로는 가장 중요한 일일 수 있으니까요. 오래된 신화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지혜는 싸움터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기쁘고 안심이 되는 순간에도 필요하다고요. 트로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 이야기가 남긴 말은 오늘도 우리 곁에 살아있답니다. 이곳은 상상 도서관입니다.